안녕하세요. 캔쭈파입니다. 어, 저는 이제 이사를 했고요. 여기 이제 이사한 집에 여기 뭐라고 해야 돼? 페리오라고 여긴 하거든요. 그 한국으로 치면 베란다 같은 여기 나와서 이제 간단하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원래 예고 드린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이제 미루고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짧게라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긴급하게 좀 질문을 하셨어요. 그 이제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어떤 면에서라도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렇게 막 장문에 이렇게 종이 제가 출력을 했는데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막 거의 보고서처럼 현재 상황을 분석한 걸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답장을 쓰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막 3박 4일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분들한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분은 30대 후반에 이제 가장이신데 군인으로 오랫동안 이제 장교로 근무를 하셨다가 이제 군인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다른 직업으로 바꿀까 아니면 이 기회에 이렇게 이민을 갈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캐나다에 가야 할 이유, 한국에서 살아야 할 이유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타임 플랜 그리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민에 대해서 이제 고민 중인데 어떻게 조언을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이렇게 정리하신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그렇게 이민에 절실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사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는 거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자기가 서 있는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가늠해 보려고 하신 그런 의도라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민을 성공적으로 하고 뭐 정착을 성공적으로 해서 사람을 꾸려가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캐나다에 혹은 호주에 뭐 이렇게 영어권 국가에서 살고 싶은지 이것이 참 얼마나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이냐 이게 굉장히 좀 앞으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신 거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절실해 보이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캐나다에 가야 할 이유로 이제 꼽으신 것들이 뭐 맑은 공기질,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건 뭐 다 그런 거는 당연하죠. 근데 이제 뭐, 어, 아내와 나의 영어 실력 향상, 넓은 시야, 이런 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질문하신 이제 30대 후반의 부부이시고 또 아이도 있으세요. 어린 아이가 있으신데 이런 분들한테는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이민 생활의 어려움일 거예요, 앞으로. 그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는 걸 어떤 그냥 개인의 발전이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분명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삶, 실질적인 생활로 봤을 때 이건 어려움이죠. 그리고 넓은 시야. 그렇죠. 안 살아본 데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영어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시야가 넓어지겠죠. 하지만 이건 또한 바꿔 말하면 내가 배우고 적응하면서 내 삶에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할 그런 어려움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시야가 넓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장점으로 보신다면 요거는 조금 현실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런 성취를 하시겠지만 그 과정이 삶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움이실 거예요. 뭐 사교육 없이 영어권에서 자유교육 이거는 자녀 교육하는 거는 장점이죠. 그리고
업무 부분에서 유연한 근무 환경과 야근 없는 삶. 자, 이거는 누가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부리는 스타일이 이렇게 유연한 근무 환경인 것 맞아요. 그리고 야근을 막 그렇게 시키는, 당연하듯이 한국처럼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시키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야근을 안 한다고 해도 정말 얼마나 그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 힘들게 생활하는지 아시겠죠?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으셔서 일해서 버는 돈이 내 생활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이 직업이 없이 사는 건 좀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면 모르겠지만 일부 정말 전문직으로 고소득을 올리시면서 이렇게 윤택하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연한 근무 환경 맞는데 야근 없는 삶, 딱 하루에 8시간만 일해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집과 생활 수준, 이걸 유지하는데 가능한 돈을 내가 다 벌어들일 수 있다. 이거는 본인이 속한 직종과 어떤 분야 뭐 이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전원주택에서의 삶. 이거 막 마당 관리 가드닝 막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힘들어서 막 저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그리고 버킷리스트 실현, 해외에서 살아보기 이렇게 적으셨는데, 자, 시도했다가 역이민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역이민이라고 하죠. 몇 년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이민을 해도 경제적으로 나에게 큰 타격이 없다. 그 정도로 경제력이 지금 있으시다. 그러면은 살아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기로 한번 나와서 이민해서 정착하는 거, 이것도 경제적으로 엄청 그 가정 경제가 이렇게 크게 어떤 고비를 겪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한다. 이것도 그렇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뭐 만약에 학생이시거나 그래서 이제 단촐하게 혼자 몸으로 뭐 그 뭐라 그러죠? 젊은 분들이 이렇게 비자 받아서 오시는 거, 워킹 할리데이 같은 거. 그래서 뭐 2, 3년 살아보고 괜찮으면 영주권도 따고 해서 여기 정착하지. 아니면 돌아가면 되지 뭐. 혼자 몸인데 뭐 크게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뭐 비행기 값? 이러시다면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도 있고 아이가 여기에 적응해서 막 이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말을 한 1년이면 다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애는 이제 영어밖에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한국으로 다시 간다면 애도 굉장히 또 힘들어지겠죠. 뭐 이런. 그러니까 살아보기, 한번 해본다라고 가볍게 마음을 먹는 게, 딸린 가족이 생기면 쉽지 않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또 타인의 시선을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기. 글쎄요. 타인의 시선을 눈치를 보지 않고, 여기 캐네디언들은 다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셔야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딸내미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가뜩이나 눈에 띄는 아시안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사람들 굉장히 신고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살았다가는 우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저희 집에 경찰이 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멍멍이 문제 때문에 멍멍이를 학대하는 줄 알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늘 감시자인 캐네디언들이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는 뭐 그런 거겠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제 뭐 부모님의 기대,
어떤 친구들이 야, 너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그래서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체면을 유지하고 어떤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뭐 그런 거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제 가능하겠죠. 여기선 체면을 지키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지킬 수 없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뭐 생활을 해나가려면 그쵸. 저만 해도 뭐 이제 뭐 저의 과거에 한국에서의 커리어나 이런 걸 알았던 사람들은 야, 너 거기서 가서 그거 하려고 거기 갔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그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이제 정말로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좀 평소에 좀 셈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로 이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대부분 어떤 사회적 지위, 그 사회적인 어떤 레벨이 하락하게 되죠. 직업 선택에 있어서 한국에서처럼 그런 거를 또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가졌던 생각으로 그래도 내가 얼마나 공부를 이만큼 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면 본인이 굉장히 적응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처럼 타인의 시선을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신다면 그런 거는 빨리 극복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뭐 한국에서 살아야 될 이유도 정리를 하셨는데 뭐 어쨌든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는 영주권을 그래도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는 그런 조건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나마 낫죠. 네. 근데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취업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영주권을 일찌감치 따고도 계속 캐나다행을 미루면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제 한국에서 커리어와는 전혀 다른 지금 그런 분야까지 일을 하게 된 이유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렸을 때 핵심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게 질문해 주신 구독자님의 어떤 절실함은 보이지 않아요. 정말 꼭 가고 싶다. 뭐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캐나다의 생활이 굉장히 괴로우실 확률이 51%입니다.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51%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막상 오셨는데 이제 뭐 말씀하신 다른 이유들로 혹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이미 여유가 많으셔서 직업에서 뭐 그렇게 내가 빡세게 일을 하고 막 가족을 부양하는 뭐 이런 거에 막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엔조이 할 만큼 뭐 그렇게 되신다. 그러시다면 괴롭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물론 아주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그래서 쪼들리고 해서 어렵지 않은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학 후 이민으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공부 끝내시고 정말 분야를 잘 선택하셔서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되시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자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영어도 이거밖에 안 돼갖고 정말 회사 출근해도 그 영어의 홍수인 캐네디언들 사이에서 어버버버 하면서 약간 늘 어떤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영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그 한국말이 서툰 그 외국인 근로자라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언어가 그렇다 보면은 사람의 똑똑함이 깎여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이거 다 아는 거였는데 내가 말을 못해서 막 이런 그런 경우를 몇 번 겪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 가서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 보면 스스로 한국에서의 나와 비교를 하면서 좀 내가 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나. 물론 애들은 너무 행복해 할 겁니다.
뭐 하면서 이제 막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이제 그 포기하고 여기에 이제 다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서 다시 언제든 다시 돌아가도 내가 어려움 없이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수준을 회복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하면 어느 것을 계기로 짐 싸서 에이 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 계기가 코로나도 분명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제가 어떤 라디오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음속에 다 그게 있던 분들이에요. 정말 꼭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준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런 뭐 영주권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뭐 그랬어도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꼭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막 그런 진짜 강력한 동기가 있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속해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속해 나가는데 계속 어려움이 따릅니다. 거기에서도 이게 언제든지 아니면 접고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그 강력한 그 유지해주 강력한 그런 동기가 없다면 어느 순간 그렇게 역이민을 선택하게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 네. 물론 이거는 경제적으로 그런 손실을 보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만큼 여유가 있으시다면 요거는 제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들어가서 이삿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